자, 오늘도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눠볼 거고요. 김태수 금융작가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PI, PPI 결과를 놓고 이 정점이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참 약발이 하루도 채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올릴 걸 이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상승 탄력도가 다 잃은 지난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뭐 어떤 쪽으로 우리가 좀 관전 포인트를 두고 시장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밤에 이제 PPI 나왔는데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상승 시작했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사실 이제 예상보다 1,000건 낮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주 데이터가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3,000건 올라갈 거랬는데 14,000건이나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시장에 역할을 못했습니다. 근데 지난밤에 이제 시장이 하락한 이유를 이제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난밤에 이제 시장이 상승 출발했지만은 사실 장 시작 전에 경제 지표 다 나왔어요. 근데 장 시작 후에 나왔던 게 뭐냐면은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4주 만기짜리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단기 국채인데 이게 수익률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조금 불안한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30년물 국채가 이제 1시쯤에 이제 입찰이 있었는데 이게 수익률이 쭉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10년물 국채가 장중 내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시장에서 뭔가 좀 불안한 심리들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쭉 올라갔는데 3.6%나 급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세 보였고 특히 이제 기술주들 국채 수익률 올라가면 기술주들 떨어지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이제. 그러면서 시장이 나스닥부터 하락을 했고 그러는 가운데 또 이제 테슬라가 한 마이너스 2.6%나 하락을 하면서 테슬라 하락하면 사실 지수의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 주식들은 마이너스 1% 내외로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테슬라가 이제 마이너스 2.6%나 하락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을 이제 강세에서 하락 쪽으로 계속 끌어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준이 얼마 올릴 거다라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고 그게 0.75%포인트에서 조금 낮아진 수준에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안정되어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 국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지난밤에 지수를 제자리로 돌려놨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지금 테슬라가 지난밤에 신차를 출시하겠다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2020년 3월 이후에 지금 신차가 없어요. 예, 성장성이 좀 멈춰있다. 매출은 늘어나는데 뭔가 제품을 통한 성장성은 멈춰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을 올해까지 이제 인도하겠다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이 픽업 트럭 분야에는 모델 X를 처음 출시할 때 이 테슬라가 우리가 픽업 트럭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컨셉 자체가 안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F150, 포드 F150 그 라이트닝이 실제 딜리버리가 되면서 뭐 수천 대가 또 이렇게 배송되고 이러면서 픽업 트럭 분야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며칠 전에 9조 원 팔았다 이랬는데 또 팔았다는 소리가 들려요. 지금 그 소송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뭔가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식 떨어지지 않게 만들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리서비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뭐 분할하는 것도 그렇고 또 신차 출시한다는 거 그렇고 이런 상황들이 좀 굉장히 시장에서 자신의 회사를 압박하는 형태로 나중에는 몰아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유지시키면서 주식을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트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장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이미 다른 회사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페덱스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실제 차량을 수십 대를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경제지표 나옵니다. 수입 물가 상승세가 계속 될 거다라고 나오는데 이 수입 물가가 좀 떨어져야지만 본격적으로 인플레 데이터들도
본격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변곡점 그리는 걸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 신뢰지수,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나오는데 요게 조금 올라갈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개월 연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아직까지 많이 낮은 수준입니다. 좀 더 많이 올라가줘야 되는 상황이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이제 미시간대 쪽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조금 이제 0.1%포인트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이 시장에서 어떤 그 뭔가 신선한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치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쭉 나옵니다. 특히 주목해 봐야 될 게 소비 관련주들이 나오는데, 근데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입니다. 주택 내구재하고 생활 소비재하고 완전히 갈라지는데, 주택 내구재 쪽에서 홈디포라든가 로스가 나오는데 실적 괜찮게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요. 근데 월마트라든가 타겟이라든가 콜스라든가 이런 생활 소비재 관련된 쪽에서는 실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또다시 소비재 관련한 실적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실적 발표 속에 또 시장의 방향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는 작가님의 초이스, 유망한 기업 찾으러 나서 보겠습니다. 성악개미들을 위해서 저 유망한 중소형 스몰캡 오늘 또 하나 찾아봐야 될 텐데요. 어떤 기업인가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전기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수소트럭 하면 니콜라 다들 아실 겁니다. 니콜라 사실 굉장히 투자 많이 했다가 좀 피를 보고 계신 분들도 많고 좀 그런데 이 니콜라가 최근 한 달 동안 65%나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시켰죠. 그러면서 며칠 동안 살짝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 정부에 의해서 수소 전기차 인프라가 엄청나게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개발회사 발라드 파워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가져와봤습니다. BLDP라는 코드를 쓰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파워 트레인이라든가 차량 시스템, 통합 솔루션 다 취급을 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아시아, 중국, 일본, 아시아까지도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또 회사들하고 제휴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수소 사업을 약 한 8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했거든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탄소 배출권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다운시키겠다 막 이렇게 공약을 세계적으로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연방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 계속해서 많이 하고, 또 중국에 뒤처지기 싫어가지고 중국보다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중국 앞서겠다 해가지고 더 많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시가총액이 지금 한 25억 불 정도, 그 정도 되는 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스몰캡에서는 살짝 높은 그런 수준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22달러대까지도 목표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 정도 가격이 저평가돼 있고, 지난번에 6달러대 바닥 다지고 나서 지금 8달러대로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이고,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6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 보면은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이 조금 안 좋았어요. 2분기가 예상보다 안 좋았습니다. 12센트 손실, 그리고 2,460만 달러 매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매출은 2,090만 달러였고, 그리고 이제 손실은 10%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주가를 하락시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주문 잔고가 지금 9천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주문 잔고만 가지고 보더라도 올해 전체 예상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가지고 안정적이고, 현재 현금도 10억 달러 이상 그렇게 보유를 하고 있어서 막강합니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목표가 앞으로 한 15달러대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좀 넉넉히 7달러 30센트 정도 보시면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또 하나의 종목 공부해봤습니다. 가격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김태수 금융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사흘간의 연휴가 시작됩니다. 쉴 때 바짝 다 함께 쉬고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열심히 공부해보죠. 다음 주 화요일에 마감 스트레이트 이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